스캔들. 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위험 장소로도 쓰이지 못하게 된 섬. 심지어는 이곳에 격리 수용된 나병 환자들까지 쫓아나게 만든 섬. 한 번 인간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섬. 그리고 사방이 바다로 막혀 하루군 꿈도 꾸지 못하는 섬. 바로 아프리카에 위치한 적도 근처에 위치한 악마도입니다. 1895년 한 남자가 이 섬에 갇히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말이죠. 외부 세계에서 오는 모든 편지와 소포들은 단절되고 밤낮 교대로 남자를 감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관을 보면서 그리고 권총을 앞에 두면서도 굉장히 떳떳하게 외쳤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섬에 계속해서 갇힌 그는 이중담으로 세계와 차단된 곳에서 그냥 그 목숨만을 연명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세상을 등지고 자살할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 악마도로부터 유배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형무소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문을 받게 됩니다. 그 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신은 유형자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당신을 프랑스로 실어다줄 스펙소가 오늘 출항한다 라고요.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무엇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이 악마도에 갇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악마도에 갇힌 이 4년 동안 과연 세상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남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 섬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기의 군사 스캔들 트래피스 사건에 대해서 발표할 18기 지슬리안 이하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는요. 좀 더 올라가야 하는데요. 1870년부터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보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1871년 프랑스는 프로이센에 대해 대패하게 됩니다. 알자스 로렌츠방을 뺏기고 엄청난 배상금을 독일 측에 물어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20년간 계속해서 독일을 숙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그런 독일을 숙적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그런 계획, 체제 같은 거를 짜게 되는데 이것을 독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계속해서 프랑스에 이제 스파이를 계속 보내게 되죠. 이때 프랑스 참모본부에 반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브리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참모본부 정보국 장인 상데르 대령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라리브르 파롤이라는 그 프랑스 반유대인 신문을 통해서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프랑스 전역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반역자로 지목된 사람은 알프레드 디프레스였습니다. 이 디프레스가 반역자로 지목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당시 그 반역을 했다는 그 명세서의 필적과 그 트래피스가 적은 그 필적 견본이 일치한다는 굉장히 명확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는 그 필적 감정가들도 대다수는 그 두 개의 그 필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는 이런 명확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체포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덮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에는 반유대주의 사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가톨릭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은 굉장히 그 프랑스의 적이다. 프랑스의 적이다. 이런 사상이 막 펼쳐지게 되는데요. 드레피스는 이에 대해서 재판에서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군 사람들에게 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반역자가 누구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었고 단지 프랑스 참모본부에 반역자가 있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드레피스에게는 반역자를 인정해서 드레피스를 군으로부터 불명예 제대시키며 아울러 프랑스로부터 추방, 종신, 유폐형에 처한다라는 판결이 일어나게 돼서 그가 악마도에 유배를 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 군중들은 이런 유대인을 죽여라, 그런 드레피스를 보고 유대인을 죽여라 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언론 매체들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 사상에 힘입어 사건이 사라지는 듯 했으나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카르 중령에 의해서 이 드레피스 사건이 밝혀지기 때문인데요. 피카르 중령은 우연히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와중에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테라지라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는 각 아맘리의 지식인들에게 이러한 에스테라지가 진범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참모본부 상부 쪽에 재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에스테라지는 재검에 의해 만장일치로 무죄 석방이 되었고요. 이 피카르 중령은 군사기밀 누설죄로 반대로 체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이 사건이 절망 속에 빠져가는 듯 했으나 한 지식인의 등장으로 인해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당면하게 됩니다. 바로 1898년 1월 13일 프랑스 로로르지에 실린 하나의 글 때문이었는데요. 이 글은 바로 에밀 졸라가 쓴 나는 고발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나는 고발한다 라는 글에서 이 에밀 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취한 행동은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서두르기 위한 혁명적 조치입니다. 나의 불타는 항의는 내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이 고발지에서 에밀 졸라는 그 당시 프랑스 공화국의 대통령에게 드레피스 사건과 관련한 고발을 하게 되고 그 에밀 졸라가 굉장히 당대에 유명했던 그런 지식인이었고 세계적인 소설가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전까지는 그 지식인들이 군 당부가 무서워서 해코지 당할까봐 어떤 말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에밀 졸라가 용기 있게 소신 있게 이러한 글을 기고하고 나서는 이후로 지식인들이 군부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하고 에밀 졸라가 원체 유명한 소설가였다 보니 당대에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의 세계 지식인들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이제 드레피스와 반 드레피스파로 양분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게 되는데 그 더 이상 드레피스의 억울함을 벗겨준다는 명분은 이제는 정의, 사회정의라는 것과 사회정의라는 명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화주의, 그다음에 무정부주의, 그다음 민족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와 결합을 해가지고 이러한 양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드레피스로 다시 돌아오면요. 드레피스는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서 재심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1899년 그는 여전히 유죄를 선고받고 그러나 대통령에 의해서 아까 악마도에서 풀려났듯이 사면하게 됩니다. 마침내 1906년 드레피스는 마침내 복권이 되어서 이제 군에서 제대로 다시 군에서 다시 군인이 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공화정의 기반을 다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려는 시온주의 사상이 이제 펼쳐지게 된 사건이라고 역사책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보다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진실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 사건, 스캔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에밀 졸라의 말로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더욱 강력한 신념으로 거듭 말하겠습니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고 그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지하에 묻혀서도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이상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발표한 저는 18기 시슬리안 이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